오늘 이 시간에는 고려왕실의 기원과 동북공정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중국에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른바 동북공정이라서 중국식의 어떤 역사 개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서 2007년에 중국의 서창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당나라 명종이 밝힌 고려 태조 왕건의 족적이라는 것은 왕건의 조상의 기록이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어서 당나라라고 하는 것은 후당입니다. 5대 시대 후당. 그리고 또 명종이라는 것은 이제 후당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인용한 고려가 이 중국 왕건이 중국의 후예라고 하는 구절을 고려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였습니다. 거대는 장회의 무족 번성한 명문의 족속이다. 창해의 웅번이다. 문무를 겸비한 제주로 영토를 보유하고 충효의 절개로 중국의 교화와 풍속을 받았다. 고려사에 나오는 이 구절, 바로 후당의 명종이 태조 왕건을 책봉하면서 나오는 이 구절을 문제를 삼은 겁니다. 회는 중국의 회수, 회하와 그 유역이며 창해의 웅번은 바다 건너 커다란 번국의 제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근거해서 고려왕실의 왕건의 선조는 중국 회수, 회하 유역의 명문 거족이고 왕건은 이 회수 유역의 한족의 후예다. 중국 사람의 후예다. 그래서 중국의 바다 건너편에 와서 제후 고려를 건국했다. 그래서 고려는 한족의 후예인 왕건이 세운 왕조다. 동북공정에서 우리나라를 언급한 것은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기자조선도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이 한반도에 세운 세 번째 중국 지방정권이 바로 고려왕조다. 아주 전혀 생각지 못한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미 국내에서는 이 2007년에 이 논문이 나오기 전에 무려 50년 전에, 한 5, 60년 전에 1950년대, 60년대 국내 연구가 이미 여기에 대해서 장회무족, 긴 횟수의 번성한 족속이라는 장회무족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중국 학자들은 무시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장회의 무족이라는 횟수라고 하는 것이 왜 이름이 붙었냐 하면 국내 동빈 김상기 교수는 회수 지역에 사는 동이족을 회이라고 합니다. 동이의 이자에다가 그러니까 바로 이 회수가 흐르는 이 지역을 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본래 이 동이족은 본래는 저 황하 지역 상류 지역에서 살다가 이 중국이 주나라가 세워지면서부터 계속 주나라에서 밀려갖고山东 지방에 정착한 동이족이 각 지역에 따라서 회이, 서융, 레이 이렇게 바뀌고 또 만주 지역으로 간 것이 예맥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로 들어온 것이 바로 이 한족이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동이족이 산동반에 있는 동이족이 바로 이 회이족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책봉을 할 때 본래 고려의 요청에 의해서 책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아주 지금도 어떤 이 상을 줄 때 이 상에 대한 공적조서를 쓸 때 대체로 공적조서는 공적조서를 받는 사람이 보내준 자료에 의해서 판단해서 쓰는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 후당의 명종이 태조 왕건에게 선 이 책봉조서는 고려의 왕건의 조상이 실제로는 이 한반도의 우리 민족의 조상 중에서 산동반도에 있는 중국하고 친근감을 갖기 위해서 이 산동반도에 있는 우리 동이족 가운데 가장 강력한 회의를 빗대어서 후소이다 이렇게 보낸 것을 갖고 또 받아서 후당 명종은 장회의 무족이다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것이 전혀 천년 후에 엉뚱하게 중국 동북공정 학자들에게 의해서 소위 중국 산동반도에 있는 한족의 후예라는 식으로 바뀌면서부터 고려왕조가 소위 중국이 세운 세 번째 지방정권이라는 엉뚱한 얘기로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기록은 우리 한반도에 있는 우리 조상 동이족이 이미 기원전에
산동반도에 상당히 많이 살았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는 그런 얘기지. 결코 우리가 중국의 한족의 후예라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1950년대, 60년대 학자들에서 이미 논문으로 밝혀진 거예요. 이 고려의 기원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은 실제 이 당대에 유명한, 지금도 유명한 이 서경이라는 사람이 1123년에 고려를 방문하고 나서 그 선 견문기가 이른바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고 합니다. 이 선화라는 것은 선화연관, 중국의 선화연관의 고려를 방문해서 그림과 도와 경이라는 것은 그림과 글을 남긴 겁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이 그림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글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림만 있더라도 우리가 고려사의 어떤 역사 연구에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 이 글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은 고려 왕씨의 선조, 그러니까 고려 왕실, 고려 왕조의 선조는 고구려의 대족이라 했습니다. 고구려의 대족이는 바로 고시죠. 고시가 이 정치가 쇠퇴하자 나라 사람들이 왕을 세웠다. 그러니까 바로 왕건은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이러한 기록이 중국 사람이 스스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왕건의 조성은 바로 고구려의 지배계급이었다. 또 그 후손이 고려 왕조를 건국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 왕조의 이름을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미에서 고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얘기하면요, 이 고구려라는 이름은 대체로 장수왕 이후에 500년, 서기 500년대 이후에는 고구려가 고려로 바뀝니다. 중국 기록에도 500년 이전에는, 서기 500년 이전에는 고구려라고 기록했다가 500년 이후에 중국 기록은 고구려를 고려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 왕조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고구려를 계승, 바로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 궁예도 고려라고 했죠. 나라를 지정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편의상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후고구려라고 이름을 붙였고, 태조 왕건도 궁예를 몰아내고 나라 이름을 그대로 고려를 한 거예요. 이런 것은 바로 고려가 고구려를 걷겠다. 중국 동북경의 학자와 같이 이것이 뭐 한족의 후예다, 이거는 성립될 수 없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 서경이 이런 기록을 남긴 것은 서경이 직접 고려사를 연구했기보다는 그 한 달 동안 고려에 머물죠. 한 달 동안 고려에 머물면서 대체로 고려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 고려의 역사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고려의 역사를 들어갖고 그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 고려도경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당대 서경이 방문했던 12세기 당시 고려인들은 자기들의 뿌리를 고구려에 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동북공정의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태조 왕건도 훈요 10조에서 제5조에서 서경은 아주 수능이 순조롭다,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다. 바로 이 서경은 고구려의 수도죠. 고구려 땅이 우리 지맥의 근본이다. 앞으로 고려가 대대로 만대로 계승하는 데는 이 바로 고구려를 계승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국왕들은 1년 가운데 100일 이상 서경에 머무르라, 이런 기록. 이런 거는 분명히 태조도 이 고려 계승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더 유명한 것은 이 거란이 993년에 고려를 침입했을 때 거란 장수 소선영과 대화할 때 소선영이 이런다. 왜 너희들은 고구려 땅에 잠식하고 있느냐. 고려가 평양이 고려의 서경으로 삼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서희가 유명한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당신의 나라에 있는 동경, 지금 요양지방이에요. 요양성. 동경도 고구려의 땅이었고 또 우리나라 국호가 고려다. 평양에 도읍했다. 이렇게 따지면 바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려인들은, 당대의 고려인들은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당당한 국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